네, 전남방송에서는 시사법률대담 5번째 순서로 사기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히 법률 용어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어렵고 딱딱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법률 용어 중에서 일상생활 중에 가장 많이 또 쓰이는 용어가 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기 범행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 사례도 많은데요. 오늘 그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사례, 사기의 의미, 유의사항 등을 법무법인 백의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사기네요. 네. 우리가 주위에서 정말 사기 당한 분들도 많고 네. 우리는 어딜 봐서 사기칠 분들로 안 보이겠지만 이 사기라는 게 주위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겪게 되다 보니까 이 사기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속속들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의 법적인 의미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상생활에서는 사기의 의미가 법적인 것보다 더 확대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거나 또 믿기지 않는 사건, 또 사람 등이 있을 경우에 뭐 이것은 사기다. 이제는 뭐 사기 캐릭터다. 네. 등의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형법 347조 1항은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하고 그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중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라는 게 단순히 속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속였을 때 뭐 사기라고 하지 않나 싶은데 기망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기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설명을 드린다는 게 더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기망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거짓말을 쳐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을 기망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골동품이 아닌 모조품인데 이거 뭐 몇백 년 된 골동품 자기다 해서 파는 경우라든지 이 해당 토지에 개발 계획이 없는데 이거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경우, 또 이건 일상생활에서 이제 자주 보는 경우인데요. 돈이 없는데 술과 음식을 시켜 먹는 무전취식의 경우, 또 지난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라고 하는 보이스피싱 등이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상대로 문제 하나 내볼까요?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이게 일단은 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지 네. 아니면 방금 기망을 배우셨으니까 네. 혹시 사기죄에 해당이 될 것인지 뭐 정답은 둘 중에 하나겠죠.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네, 50대 50의 확률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어떤 죄에 해당된다고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자동차 전시장에 가서 네. 이 차가 성능이 실제로 어떤지 내가 한번 타보겠다. 시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 직원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통은 직원이랑 같이 타는데 이 경우는 혼자 탔나 봐요. 열쇠를 받아서 시승을 하는 척을 하다가 그대로 차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뭔가 속인 건 있잖아요, 지금. 네. 이게 사기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절도 같은데요? 맞춰버렸나요? 예. 이러면 다음 드릴 설명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아시죠? 방송 분량을 뽑아야 되는데. 예. 아니, 그냥 훔치는 거잖아요. 지난번 상해와 폭행 때는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더니 재산죄에 강하시군요. 사기 절도.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시승 사원 아니 저 전시장 사원을 속였다는 점에서는 이런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분들은 사기로 생각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절도로 바로 보셨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 전시장 직원이 그 차를 넘겨준 게 아니거든요. 타보라고만 준 거거든요. 네, 타보라고만. 네, 예, 그래서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처분행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기가 아니고 절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절도라고 하면
그 주인, 소유자 몰래 뭐 가져간다는 그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우는 절도가 아니고 또 대신에 속였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가. 근데 직원의 의사는 일시 사용, 시승에 있지 이거 가져가서 쓰세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은 사기가 아니고 절도입니다. 그러면 또 문제 네. 하나 내볼까요?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내가 돈이 전혀 없어요. 네. 뭐 일정한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 전시장에 가서 이거 할부로 내가 해서 사겠다 해서 차량을 받아왔는데 실제로 할부 대금을 못 냈어요. 그러면 이건 사기에 해당될까요? 사기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아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고 네, 아까 예. 그 대목이 그렇죠. 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아 거기가 끝인가요? 예, 예. 뭐 오늘은 무슨 문제를 내도 맞추실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들어서 어떤 예. 것들이 사기에 해당이 되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네.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사기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예, 예, 예. 재물, 재산 이게 뭐 구별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익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이제 법에 재물을 교부받거나 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사기가 된다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나 이게 뭐가 다를까? 그런데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재물은 유형의 것, 네. 형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산상의 이익은 형태가 없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상으로만 네.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전취식 사례로 네.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또 다른 재산 또한 전혀 없는 사람이 노래방에 가서 자, 술하고 안주 주세요. 그리고 도우미도 불러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뭐 1시간, 2시간을 있다가 나가면서 나 돈 없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전형적인 무전취식 사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 경우 술과 안주는 유형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재물로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도우미가 왔는데 도우미 이 자체가 이 손님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잖아요. 도우미의 어떤 서비스.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에 따른 대가가 지급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도우미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무형의 것을 제공받고도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술과 안주는 재물이고 그 다음에 봉사료 상당은 재산상의 이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를 하면 네. 폭력과 맞먹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사기인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행위들도 다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뭐 음식을 먹고 돈을 뭐 무조건 안 낸다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럼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이 되는 건가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데 네. 이제 사실은 이런 분들은 그 무전취식 전과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네의 주폭일 수도 있고 또 전혀 직업도 없고 아무런 재산도 없고 뭐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데 무턱대고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이제 주문해서 먹은 경우 이런 경우가 무전취식 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또 뭐 다른 사기에 관한 사례 있을까요? 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기가 있는데요. 네. 주변에서 이제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아니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없어서 빌리는 거고 네. 또 상대방도 빌려달라고 하면 나 돈이 없어서 빌리겠구나라고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속한 때에 돈을 못 갚았다. 그런데 이게 왜 내가 사기냐? 처벌받는 건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게 뭐냐면 특히 우리 사회에서 그 사기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단지 돈을 못 갚았다고 처음부터 돈 떼어 먹으려고 한 사기꾼 취급을 받아 억울하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 법은 처음부터 돈을 빌릴 때부터 아주 돈을 떼어 먹으려고 작정을 한 경우, 그러니까 당초부터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중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안 될 텐데도 빌리는 것, 즉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까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꾼 취급을 받으니 더 억울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차용금 사기라고 하는데 그 돈 빌리는 사람한테 일정한 직업이 있는지, 직업이 있어야 수입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직업에 따른 소득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부동산, 뭐 그런 재산이 있는지, 또 혹시나 이 사람이 뭐 신용 불량 상태에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변제 자력 유무를 판단이 되고 변제 자력 유무를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 억울한 사례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어떤 상황이 계속 꼬이다 보니 갚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처음부터 애초에 떼어먹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아야 그렇죠. 마땅하죠. 네.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서 빌렸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차용증을 쓸 때 그런 내용도 예. 쓰죠. 변제기를 쓰니까 네. 뭐 석 달 후까지 갚겠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속인 것은 이거예요. 석 달 후에 내 자산 상태가 이걸 갚을 상태가 되지 않은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음에도 네. 갚을 수 있다고 속이는 거. 그러니까 변제기 시점에 변제 자력을 속였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억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그 돈 띄어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 여건이 안 돼서 못 갚은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형법은 변제기 시점에 변제 자력을 속였다고 봐서 그런 경우는 차용금 사기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물건을 팔고 날 때 사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중고품 거래 사이트 사기 그거 맞아요. 엄청나게 많죠. 중고 땡땡이나 네, 요즘에는 네. 또 토끼. 네. 아니 뭐 특정 사이트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예, 중고품 거래 사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실제 그 피해 사례도 많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여러 번에 걸쳐서 처벌을 받거나 또 피해자가 많아지면 구속되는 등으로 엄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사기를 친 사람들이 다른 아이디로 해서 계속 똑같은 수법으로 네.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정말 사기당할 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 순간순간 구제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네. 다단계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바로 두 문제 다 맞추셨군요. 그랬나 봐요. 실생활에서 평소에 맞췄네요. 관심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단계 판매 사기도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네. 뭐 취업하기가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학교를 졸업한 우리 아들 딸들이 그 유혹에 쉽게 말려들 수 있는데요. 뭐냐면 회원을 가입하면서 물건을 사고 네. 또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들 그리고 그 회원들이 다시 가입시킨 회원들이 물건을 사면 그 산 금액의 일정액을 자신이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데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업체가 있고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이 하는 경우에는 사기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본인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하는 대로의 많은 수익을 올리려면 자기 합으로 해서 무한대로 회원들이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회원들이 계속 가입을 해야 되고 계속 물건을 사줘야만이 약속받은 대로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런데 결국은 새로운 가입자 모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그 다단계 조직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무너지거든요. 즉 그래서 결국 다단계 판매를 최초로 기획한 상위 일부들만 그에게 수익을 올리고 나머지
가입자들은 대부분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한때 정말 많은 피해자들로 인해서 네. 시끄러웠었는데 요즘에도 계속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 네. 이제 사기 쉽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또 유의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우리 황정숙 아나운서님과 좀 친해져야 될 것 같고요. 왜요? 너무 사기 범행을 꿰뚫고 계시고 부모님도 구제해 주시고. 이런 또 당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도 뭐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날로 그 범행 수법이 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조직들이 대부 업체 등을 가장해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을 한 다음에 실제로는 현금 수고책이나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하부 조직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사 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인 줄 알고 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임이 인정되고 또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지나치게 그 높은 수익을 근데 수익도 높은데 무조건 보장하겠다.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투자 등을 권유하는 경우도 의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만약 그 정도의 높은 수익이 확정적으로 나온다면 자기나 자기 가족들하고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모집할 게 아니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물건 판매와 하위 구성원 모집 등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회원 가입 권유하면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 사람의 마음이 견물생심이라 순간 혹할 수가 있는데 주변에 한번 뭐 상담을 해본다든지 의논을 해본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 없는 것은 뭐 비밀이나 내일뿐이 아니고 공짜 아닙니까?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네. 이런 사기도 당하는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물욕에 의해서 네. 당하는 그리고 것. 또 뭐 욕심도 있지만 네. 꼭 이제 지금 세상이 너무 살아가는 게 각박하고 또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면에서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그런 유혹에 말려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기에 관해서 사실 더 참 놀랄만한 사기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전반적인 사기에 관한 사례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법무부민법의 백상열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기에 쉽게 빠져들 수 있을까 싶은 사례들이 많죠.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좀 틀려야 뭐좀 다 맞추고. 안 봤는데 왜 맞춰버렸네. 그러세요?